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라도 쇄신하라는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도리어 윤석열 피고인과 판박이 논리를 담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옹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게 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덧붙이며 국헌 논란 목적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충분치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귀현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법리적 판단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는데 그러면서도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서 움츠러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전윤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빗발쳤던 상황. 하지만 장 대표가 선택한 건 윤석열 무죄를 믿는 강성 지지층이었습니다. 드디어 장동혁 대표 한번 가보죠. 너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우리 모두가 저 빼고 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어떤 입장을 내는 거야?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네, 어제는 끝내 필요는 없어요. 네. 어제는 끝내 말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이야기를 윤희석 했거든요. 대표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는 장동혁.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 지금 예,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윤석열이라고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요.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절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루 지나서 나온 당대표의 의견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윤상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사과 요구와 더불어 원내는 당 지도부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과 원내가 따로 간다? 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니 네. 근데 지금 그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에서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 잘못된 동행을 하는 것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원산지 인증을 했어요. 물론 인증제가 폐지되긴 했는데 내 원산지는 윤석열이다. 오늘 딱 원산지 표시제를 명확하게 했고 이거는 나는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은 무죄다를 선언했어요. 최소한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1심 자체가 다 허점 투성이고 논리가 빈약해서 윤석열 측의 어떤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무죄다. 무죄 추정 얘기하지만 이제 무죄가 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전 두 번째 또 봤던 것들은 사실 이제는 누구죠? 장동혁 대표는요. 징계의 칼춤을 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륜을 요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다. 얘들이 절연 세력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너희들 절연시켜 버릴 거야. 그건데 이제 큰일 났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징계 1위입니다. 징계 1호입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과 우리는 떠나야 된다 했고 대한가미래도 징계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대한가미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살짝 좀 죄송하지만 용기를 내서 뭐 절연하자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없어요. 절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우리는 당을 뛰쳐나가겠다는 그런 요구가 없어요. 그냥 절연하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저는 쉽사리 장동혁 오늘 대표의 원산지 인증 네.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헌법 질서 파괴하는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 네.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선을 그어야죠. 선이 긁힐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선만. 네. 선을 그어야죠 이제. 아, 그어야 되고. 그게 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뛰쳐나갈 용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급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만 급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대로 계속 가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차라리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를 고민을 해야 될걸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필패. 근데 무소속 나와도 무조건 필패 같은데. 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명분은 뭐 이렇게 생기죠. 뭐 명분이라도 하든가 알겠습니다. 뭐라도 싸우겠다. 네. 자 국민의힘 하여튼 오늘 핵폭탄 하나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윤 어게인. 지금 김현태 707 단장까지 지금 합류해가지고 전환길 세력이 0.1 늘어났어요. 전환길이 세력이 0.1? 0.1 정도 지금 아. 늘어났는데 이제 어제 전환길 씨가 네. 이 재판 선고 후에 남긴 말을 그래도 한 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전한길 씨요? 들어야 돼? 여기서 들어야지 뭐.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환길 씨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잖아요. 네.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아침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씨의 지령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우 있죠. 그게 아침에 라이브로 저도 다른 방송을 하다가 가만있어 보면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낸다는데 이거 참고하려나? 하고 탁 열었는데 라이브로 윤석열은 무죄다야. 딱 윤석열은 무죄다를 해서 설마 이게 전륜 하냐마냐에 대한 메시지인데 대충 그냥 뭉개고 가겠잖아 했는데 진짜 10시에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윤석열은 무죄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살짝 전환길 씨 말을 믹싱했어요.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고성국 씨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서 한 거 아닐까. 제가 몇 년 전부터 논평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에게 주문하는 조중동을 읽어라. 하다못해? 뭐 앞에는 못해. 다 빼더라도 하여튼 유튜브 그만 보고 그 부사어는 굉장히 셉니다. 네. 아 그랬나? 제 예. 물음표 넣습니다. 아, 네.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못해? 하여튼 유튜브 그만 보고 조중동을 읽어라. 제가 보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만 뭐 중앙일보 사설만 열심히 읽어도 보수가 뭐 기본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정말 창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방사성 물질 같아서 아예 거기 보지를 않는데 그래도 서영주 소장님께서 그래도 내가 대신 오죽하면 봐주셔서 평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전환길 것도 보더라고요. 대단하다. 이거 방사 보호복을 아,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5초 이상을 가면 안 돼요. 방송용 오염돼. 이게 안 되네. 짧게 짧게 그게 쫙 끄고. 알고리즘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별의별게 다 살짝 들을 텐데. 오래 안 보면 알고리즘 안 잡혀. 알고리즘에 조심하세요. 픽폭됐어. 전 진짜 안 보거든. 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사실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환인 건지 기자들 질문에 답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환이 아니고 귀환인가요? 다시 들어가나요? 그리고 근데 왜 그러면은 국무총리 1심 판결이라든지 장관 1심 판결에서 내란을 전제로 하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 계엄의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사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는 그 소위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다시 귀환한 건가요? 글쎄 뭐 전륜을 당 내부에서 요구했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당을 절단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윤어게인 세력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제 그런 기조를 유지할 거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방선거도 치르고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당 내부에 뭐 소장파나 아니면 원내의 많은 의원들의 우려나 지적이나 요구나 기대나 이런 게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 하고 해당 행위를 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의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윤호개인 세력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 장동혁 대표 체제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윤호개인 세력의 정당으로 만드는 최선두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러니까 당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전환길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 깊은 내용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저렇게까지 당대표가 나오는 마당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원들이 과연 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여기서 끝낼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갈 겁니다.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집 걸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는 거기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 자기 집 하나 걸고 나하고 이걸 그 정당성을 다퉈볼 사람 한 명 나오지 않는데 뭐 당신들이 어떡하겠냐. 근데 이런 판단을 깔고서 지금 저런 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대로 지방선거로 간다면 뭐 결과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궁금한 게 그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전히 개인 생각이고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어제 송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럼 원내와도 절연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심지어 장 대표 입장 발표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40분 전에 기자회견 40분 전에 확정이 돼서 공지가 됐고 본관 대표실에서 지도부 막판회의가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에 비판하는 부분은 드러내야 한다. 이대로 입장 나가면 이게 사법부 판결 불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만류를 했는데도 장 대표 의지가 워낙 확고했고 최고위에서요? 그 뭐 지도부 회의에서 막판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장 대표가 입장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에서는 절연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인사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절연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이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개를 꺾으려고 할 것이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1심 선고된 사람 중에 우리 당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절연 언급은 코미디라고 했다는데 뭐 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누군지 좀 알 것 같은 워딩이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선거를 생각해 보면 이미 팔다리 다 스스로 잘라내고 있어요. 꺾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거의 그 할복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 절연은 이미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절연이 이미 돼갖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절연 얘기를 못해요? 10번, 100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건 사실상 윤호개인 선언 아닌가라고 들리거든요. 아니 그렇죠. 계엄은 내란이 아니래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결에 수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고 그게 지규현 판사의 마지막 양심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인정할 수 없는 판결문이고 다퉈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호개인 세력이 했던 주장, 더 나아가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했던 주장하고 거의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제는 내놓고 윤호개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해석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자, 이런데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 장동혁 지도체제를 계속 안고 갈 거냐, 이 선택만 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고 간다면은 구제불능이 되는 거고, 그걸 안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당내에 이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당내 소장파라는 분들도 장동혁 대표가 설마 거기까지 나가겠느냐, 촉구하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정도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내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숨기는 것도 없어요. 내놓고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당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게. 자, 그런 저 장동혁하고 같이 갈 거냐. 이 선택만 전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초강경수를 던진 거잖아요. 기자들도 이 정도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온 배경은 결국 직을 걸라고 했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던져도 더 이상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장동혁 대표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설사 당내에 반발이 있어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 넘는 수위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제가 보기에 뭐랄까요, 회복력이랄까? 근데 이런 걸 완전히 상실한 그런 정당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당이 유지될 수 있을까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